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CJ제일제당, 동원, 오뚜기, 대상과 같은 국내 최대 식품 기업의 경영진들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과 포장재에 부과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긴급한 호소를 보냈습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캔 자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재 비용만 최대 50%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회의실에만 머물거나 조용히 묻히지 않습니다. 이 압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여러분의 동네 대형마트로 빠르고 직접적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이 대중의 작은 불안감과 결합할 때 특정 식품들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제품이 동시에 동일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줄어들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관되게 사라지는 8가지 특정 장기 보관 식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에 형성되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약본을 통해 우리는 그 8가지 품목이 무엇인지, 각 제품의 배경에 어떤 압박이 있는지, 왜 정확히 이 순서대로 사라지는지,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에 빠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앞서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1. 참치 통조림. 거의 모든 사람의 식료품 저장실에 이미 놓여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치 통조림은 단순하고 기본적이며 믿을 수 있는 식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공급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참치의 대부분은 국내 연안이 아닌 멀리 태평양 등지에서 어획되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공을 거쳐 들어옵니다. 수입 물량의 경우 관세 및 수입 부대 비용 증가율이 현재 4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획된 생선이 국내로 바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공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입산이든 아니든 거의 모든 캔 제품이 동일한 비용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동 심리를 더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식량 공급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사치품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곧바로 저렴한 단백질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참치는 이 결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렴하고 유통 기한이 길며 친숙하고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가다랑어가 위기 상황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희귀해서가 아니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이미 다가올 상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품귀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파도에 대비하여 조용히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텅 빈 진열대가 아니라 미묘한 가격 변동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재고 회전율이 빨라지고 결국 품귀 현상이 찾아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급 올리브유가 첨가된 제품보다는 기본 살코기 참치를 선택하세요. 보관이 용이하고 더 오래가며 찌개나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소규모의 회전 재고를 구축하기 시작하세요. 2. 런천 미트와 스팸 등 돼지고기 가공육. 이 시점부터 사람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런천 미트나 스팸 같은 돼지고기 가공육은 평소 대부분의 가정에서 엄청난 양을 쌓아두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미리 사둘 거라고 후회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국은 캔 햄의 원재료가 되는 돼지고기 수입을 미국이나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은 제품이 마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운송 및 포장 비용으로 인해 최대 25%의 막대한 추가 비용 상승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보세요. 태풍, 경제적 충격, 팬데믹과 같은 공급망 교란 시기의 사재기 사이클 동안 런천 미트와 스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됩니다. 왜일까요? 이 제품들은 매우 특수한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냉장 유가 공품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신선한 고기에 비해 여전히 매우 저렴합니다. 사람들이 생존 및 포만감과 직결시키는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좁아지면 사람들은 빠르게 이 제품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일단 전환이 일어나면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변화도 작용합니다. 평소에는 런천 미트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른 진열대가 텅 비어가는 것을 보면 갑자기 이 제품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대체품이 되었다가 타겟이 되고 결국 동인합니다. 과거 품귀 현상 때 한 소비자는 여러 마트를 돌아다녔지만 맨 아래 선반에 잊혀진 채 놓여있던 몇 캔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빨리 변하냐고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전통적인 직사각형 캔 모양의 스팸이나 런천 미트 제품이 가장 먼저 품절됩니다. 아직 진열대에 조용히 놓여 있을 때 이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조림 반찬 및 콩 통조림. 이것은 모든 품귀 현상의 중추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견될 만한 품목은 없습니다. 동원, 오뚜기, 샘표와 같은 기업들이 금속 가격 및 세금과 관련된 포장재 비용에 대해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낼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콩 통조림과 장조림, 깻잎 통조림 같은 캔 반찬류는 매우 낮은 이윤율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비용 증가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때 소비자들이 찾는 모든 조건을 이 제품들이 충족합니다. 고단백질, 긴 유통기한, 탁월한 활용도, 가장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칼로리 중 하나. 과거의 공급망 교란 시기에 이런 통조림류는 단순히 빨리 팔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첫 번째 카테고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낭콩, 흰콩, 렌틸콩, 병아리콩은 물론 장조림 같은 필수 반찬들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식사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료와 섞고 조합하고 이를 중심으로 완벽한 한 끼 식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유연성에 끌리게 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너무 늦게야 현실을 깨닫습니다. 진열대가 싹 비워진 후에, 선택지가 제한된 후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후에 말입니다. 실질적인 조치, 평소에 먹던 것을 구매하고 재고를 순환시키며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낯선 음식을 사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존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4. 캔 및 파우치 형태의 즉석국, 탕, 찌개. 이 카테고리는 논리보다 더 깊은 곳, 즉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레토르트나 캔 형태의 즉석조리 식품은 매년 예측 가능한 두 번의 수요 급증을 겪습니다. 바로 추운 겨울 시즌과 불확실성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제조업체들은 재무 보고서에서 이미 알루미늄 및 포장 비용 상승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할 때 복잡한 요리 재료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친숙하며 의지가 되는 느낌을 주는 것을 찾습니다. 육개장, 설렁탕, 김치찌개와 같은 전통적인 즉석 국물 요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니라 안전과 위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중요해질 때 수요는 급증합니다. 매장 관리자들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고합니다. 사람들은 비싼 프리미엄 고기 코너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곧장 즉석국, 탕 코너로 향합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결정을 내리면 진열대는 순식간에 텅 비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이 실제로 먹는 종류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최고의 비축 물량은 한 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토마토 통조림과 토마토 페이스트. 이곳은 공급의 압박이 일상생활과 직면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통조림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리의 주춧돌입니다. 파스타 소스, 스튜의 베이스, 리조또, 수프 등 얼마나 많은 요리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국내 주요 농산물 재배 지역인 전라도와 경상도 등은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염과 가뭄 등 극한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이미 여러 시즌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탈리아나 미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수입, 토마토 역시
운송비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아 최대 20%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양쪽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의 어려움, 그리고 치솟는 수입 비용,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식료품 저장실의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작은 캔이나 튜브 하나로 소스 전체의 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해질 때까지 그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해졌을 때는 대개 품절 상태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집니다. 현명한 접근법, 다진 토마토 통조림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모두 집에 구비해 두세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더라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요리를 준비하는 데 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6. 옥수수 통조림과 완두콩 통조림. 이들은 조용한 지표입니다. 다 팔릴 때까지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각한 뉴스 보도나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지나간 후 마트에 들어갑니다. 매장 통로는 대체로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트의 자체 브랜드 채소 통조림들이 비어 있습니다. 옥수수가 품절되었습니다. 완두콩이 품절되었습니다. 가격대가 더 높은 유명 브랜드 제품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조업체들이 비용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생산 단가가 비싸지면 기업은 이윤이 더 높은 제품을 우선시합니다. 즉, 유명 브랜드 제품은 계속 생산하지만 마진이 적은 자체 브랜드 제품의 생산은 줄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시기에 소비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더 저렴한 옵션에 손을 뻗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줄어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무너진 균형은 빠르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저렴한 옵션들이 사라지자마자 남아있는 식품들의 가격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극적이지 않게 그저 점진적으로요. 그러다 갑자기 오릅니다. 만약 여기서 어떤 패턴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올바른 흐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품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빈 진열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균일하게 수면 아래에서 쌓이는 압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소비자의 행동이 바뀝니다. 이후 특정 제품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제품들은 사라집니다. 목록에 있는 다음 두 가지 항목은 이 변화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7. 꽁치 및 고등어 통조림. 언뜻 보기에는 이 제품이 여기 끼어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꽁치와 고등어 통조림은 수년 동안 진열대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외면받았으며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거의 잊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캔 생선류에 대한 수요는 분석가들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가파르게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꽁치와 고등어 통조림을 일종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재정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저렴하고 유통기한이 길며 영양가가 높은 단백질로 눈을 돌립니다. 꽁치와 고등어 통조림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병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품질 꽁치와 고등어의 상당수는 노르웨이나 대만 등지에서 수입되며 운송비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제 두 나라의 제품 모두 약 20%의 가격 인상을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공급은 더 비싸지고 수입 업체들은 실시간으로 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동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줄이 비워집니다. 그 다음엔 선택지가 줄어들고 가격이 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특정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던 곳에 텅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이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필수 불가결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갑자기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자마자 구매 행동도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것이 상황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사 먹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요의 뒤틀림에 대해 지금 처음 들으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렌드가 이미 한창 진행 중일 때에야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8. 캔 닭가슴살 및 고기 스프레드. 이 지점에서 사건은 가속화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느낄 때 우선순위를 빠르게 좁힙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맨 위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단백질이나 원하지 않습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친숙하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캔 닭가슴살과 장조림 같은 다양한 통조림 육가 공품은 정확히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구울 필요도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뚜껑을 열면 끝입니다. 캔, 이러한 편리함은 혼란의 시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 공급 압박을 더해보세요. 하림, 동원, 대상과 같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육류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은 이미 알루미늄 및 캔 포장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들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러한 육류 통조림은 좁은 이윤폭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비용이 오르면 생산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구매 가능성은 좁아집니다. 이와 동시에 수요가 급증하면 진열대가 비워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육류 통조림과 장조림은 지속적으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제품군에 속합니다.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때로는 주요 뉴스나 공급 관련 불안감이 퍼진 후 단 48시간 이내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세요.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찍 구매합니다. 일반 쇼핑객들은 품귀를 눈치채고 평소보다 더 많이 사기 시작합니다. 마트는 재주문을 시도하지만 공급업체는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결국 진열대는 텅 빕니다. 일단 이 사이클이 시작되면 빠르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생산을 하루아침에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자재 비용이 애초에 높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단순하고 클래식한 고기 캔, 장조림, 닭가슴살이 가장 다방면으로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 가장 먼저 품절됩니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택지가 좁아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손을 뻗는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꽁치 통조림과 고기 통조림은 완전히 다른 제품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둘은 함께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공급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압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성비로 이동하고 단백질을 우선시하며 편리함을 찾습니다. 그들은 공급망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치솟는 비용과 맞물릴 때 움직임은 곧 품귀 현상으로 바뀝니다.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판도를 바꿀 만큼 충분히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모든 것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기만 하면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을 따릅니다. 비용 상승, 수요 변화, 더 빠른 회전율, 그리고 품귀 현상. 하지만 목록에 있는 마지막 두 카테고리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항상 요란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바닥이 나면 그 영향력은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일부 가정에게 이는 매우 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숨겨진 카테고리, 멸균 우유. 이것은 어떤 식료품 저장실에서든 가장 간과되기 쉬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까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멸균 우유는 단순한 식재료와 생필품 사이에 조용한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선한 유제품이 비싸지거나 구매가 제한되거나 아예 구할 수 없게 되면 멸균 우유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멸균 우유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냉장 보관 없이도 수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고칼로리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커피, 수프, 소스, 베이킹은 물론 약간의 든든함이 필요한 간단한 요리에도 쓰입니다. 이제 현재 상황을 더해봅시다. 낙농업 생산 자체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의 사료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제품들은 테트라팩과 같은 다층팩 포장에 의존하는데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확대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부담금으로 인해 이 포장재의 생산 비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입니다. 치솟는 원료비와 상승하는 포장비. 제조업체가 이러한 압박에 직면하면 조용히 조정을 단행합니다. 생산 단위를 줄이고 가격을 올리며 매장 내 진열 공간을 축소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듬성듬성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러 갔을 때 단 몇 팩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푸드뱅크 코디네이터들은 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적인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멸균 우유는 가장 수요가 높은 품목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신선한 우유를 대체하며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제 몫을 다합니다. 간단한 조치, 몇 주 정도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소량의 비상 물량을 구비해두세요. 지나치지 않게 그저 안전 버퍼 여유불로서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떠드는 품목은 아니지만 익숙했던 일상이 뒤집힐 때 진정으로 중요한 품목들입니다. 가장 사적인 카테고리, 반려동물용 캔 사료. 이 카테고리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이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공급망 교란 시기에 매우 구체적인 일이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캔을 만드는 알루미늄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제조업체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간이 소비할 식품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반려동물 사료를 우선할 것인가? 대답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인간의 식량이 우선입니다. 반려동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급망이 애초에 그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려동물 사료, 특히 캔 제품은 생산 라인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이는 곧 배송 물량이 줄어들고 재입고 시간이 길어지며 텅 빈 진열대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을 행동 심리와 결합해 보세요. 반려동물 주인들은 사료를 쉽게 대체하지 못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특정 사료에 익숙해져 있다면, 특히 그것이 의학적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면 사료를 바꾸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저 생각난 김에 몇 개 더 사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수일이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진열대 전체가 싹 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반려동물 사료 역시 인간의 식품과 동일한 알루미늄이나 금속 공급망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자재에 다시 한번 최대 50%의 부담을 지우는 세금 및 포장재 비용의 압박이 두 카테고리에 동시에 타격을 줍니다. 즉, 인간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은 인간 식품을 우선시하며 반려동물 캔 사료의 공급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양방향에서의 압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품의 구매 가능 여부는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잉 반응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된 마트 통로에 서서 가정 내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무언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특정 유형이나 레시피의 사료에 의존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완충 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이 목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를 타듯 물결치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파도들이 서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상황이 가속화되는 시점입니다. 오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려면 갑작스럽고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이 목록에 있는 제품을 카트에 두세 개씩 추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소비하고 있는 식품에만 집중하세요. 재고를 자연스럽게 순환시키세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몇 주만 지나면 이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로 쌓이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사재기 더미가 아니라 든든한 버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퍼는 선택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이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한 발 늦게 허둥지둥 반응할 때 나 혼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패턴을 제때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진열대의 공급이 줄어들면 설령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끄럽게 상황에 적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허둥댑니다. 이 두 가지 결과 사이에 유일한 차이점은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신이 도착했음을 미리 요란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때 알아차릴 수 있느냐가 바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현재 국내 마트에서 눈에 띄게 극단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이유입니다. 진열대는 여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격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호는 이미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